이 중에서 특별히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들 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놀이지원을 선택했다. 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쯤 이제 학기 초를 다들 잘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고 또 학부모님들과 만나고 또 이제 아이들과 새로운 한 해를 다들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애정이 담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올 한 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한 해, 그리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조금 더 행복한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쌤들에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그것에 자원을 집중시켜서 성장시키는 그런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전략이 우리 쌤들한테 왜 필요할까요? 우리도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 교사로서 경영하는 경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22년도 우리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을 하여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22년도에는 내가 잘하는 이 분야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선택했을 때는 장점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접하지 못한 또는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성장이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을 때의 단점은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지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는 내가 또 다른 나의 분야를, 내가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모험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온전히 우리 쌤들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잘하고 싶은 것 또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쌤들이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개정 누리과정에 맞춘 또는 표준 보육과정에 맞춘 놀이 지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간혹 놀이 지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놀이 지원에 관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로는 관계 또는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성장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작게는 아이와 나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조금 더 넓혀서는 나와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훨씬 더 확장시켜서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교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가 가져야 할 필수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기계발을 들 수 있는데요. 자기계발에는 학업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자격적인 부분들은 내가 부족한 분야를 조금 더 자격증을 많이, 또는 자격증이 꼭 아니어도 내가 종이접기면 종이접기, 내가 아이들에게 미술지도면 미술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싶다 할 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일지 및 서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초임 선생님들께서 특히나 힘들어 하시는 게 일지 쓰고 서류를 하는 문제들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일지와 서류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PPT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 엑셀을 다룬다거나 더 나아가 더 다양한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의 능력도 우리 교사들이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 갖추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정말 놀이 지원만 제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유아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놀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나의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끌고 가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특별히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계획과 목표를 대부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살을 뭐 5kg를 빼야지, 내가 새해에는 책을 100권을 읽어야지, 이런 간단한 목표를 세우실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간단한, 그러나 간단하지만은 않은 목표를 좀 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초임 선생님들께서도 그럼 나는 올해는 그냥 학급만 제대로 운영하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학급 운영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선배 교사들이나 조금 더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우리 초임 선생님이 되셨던 아니면 우리 경력 선생님 되셨던 모두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들 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놀이지도를 선택하신 선생님들, 이 놀이지도에 어떤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원을 쏟아서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이해 자료와 놀이 실행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잘 살펴보시면 원 내외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놀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반에 실행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가져다 놔도 이것보다 더 정확한 놀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의 놀이들은, 아이들이 하는 놀이들은, 아이들의 놀이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장되고 연계될 수 있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놀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놀이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놀이 지원을 선택했다 하면 그것을 위한 집중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상 놀이 실행 자료와 놀이 이해 자료를 읽어보는 것. 이게 바로 놀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 영상에도 뭐 학부모와 친해지는 방법, 그리고 뭐 상담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관계의 문제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독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의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것이 바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고 또는 관계의 문제에서 성장하고 싶고 대화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모습, 조금 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실 것들을 권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다가가야지 상대방도 건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건강하게 맺기 위해서는 건강해질 수 있는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그 영양제는 바로 심리학에 관련된, 그리고 상담에 관련된 그런 도서들과,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는 화법에 대한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학부모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상담에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선택해서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1년에 3권 이상의 상담 심리학에 관련된 도서를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는 아동 심리 상담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신다면 아동을 대하는 데에도 조금의 달라지는 모습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개발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더 공부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위치에 올라가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바쁘신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조금 더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나의 성장이 곧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곧 가정의 성장, 곧 원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공부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많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소소한 그런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학점은행제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과목을 하나를 만약에 제가 아동 발달에 관한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 강의료가 4만 원, 5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과목에
해당하는 강의료가. 그렇다면 내가 아동 발달에 있어서 뭐 4, 5만 원을 주고 들었다면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굳이 공부라고 해서 어디 학교를 진학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있는 학점은행제를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아동 발달이 부족하면 아동 발달, 아동 심리가 부족하면 아동 심리 대한 그런 과목들만 쏙쏙 뽑아서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그 비용 대비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지원으로 해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국비 지원이라고 하죠. 국비 지원 교육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이트를 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상담에 관한 거, 뭐 종이 접기에 관한 거, 아동 행동 지도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포함하는 그런 강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이 국가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보신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문가가 되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조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서류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류에서 집중을 해서 서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초임 선생님들 궁금하시죠? 네, 이것은 다른 선생님이 쓰신 일지를 수시로 계속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원마다 일지의 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원은 어떤 일지를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혹시 작년 일지가 있다면 작년 일지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충분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지가 조금 쑥스러워서 안 빌려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뭐 친하게 지내시면서 조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시고 나서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서류를 잘 하시려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무조건 많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의 여러 자료집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관찰과 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이 뭐 작성하신 그런 일지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한번 훈련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기 초에 일지에 관련된 교육들을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챙겨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지를 하고 서류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어떤 멘토 한 명을 세워놓고 그분을 통해서 꾸준히 일지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선배 교사들 중에서 자기 조금 뭐 친분이 있거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 살짝 요청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좀 통해서 훈련을 해보시고 올 한해 성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임쌤의 올 한해 선택과 집중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안 궁금하신가요? 저의 올해의 선택은 자기계발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임쌤으로도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엄마로도 열심히 달려왔고 나름 열심히 보육교사로도 달려왔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건강에 적신호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 건강을 조금 챙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대학원은 5학차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망의 5학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차만 끝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생겨서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공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강의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 통해서 저를 좀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쌤들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연말에 오늘 올려드릴 영상의 주제를 놓고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좀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댓글에 나는 올해 이거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야도 있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선택의 분야가 있다면 또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는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한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하게 아이들과 생활을 한다면 올 한 해는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그리고 목표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